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 설명회를 맡은 강의바다의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일 텐데요. 일단 필기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기와 실기, 우리 1차와 2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이때 필기 공부하고 실기 공부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까지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분해 보겠는데, 우리가 보통 1차 시험이 바로 이제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이 바로 실기 시험인데, 1차 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객관식이죠. 사지선 다형의 객관식이고, 그리고 이 필기는요, 각 5과목으로 시험 과목이 시험지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1과목이 전력공학 뭐 이런 식으로, 뭐 2과목은 뭐 자기학 이런 식으로 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돼서 총 100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총 100문제 중에 60문항,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60점이 넘었다고 무조건 합격은 아니고요. 전체 점수가 60점이 넘더라도 각 과목당 40점, 그러니까 각 과목당 8문항 미만이 됐을 때는 전체 점수가 60점이 넘더라도 불합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각 과목당 40점 미만, 8문항 미만이 됐을 때 이걸 꽈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문제가 이제 주관식이죠. 주관식. 이걸 우리가 필답식이다라고 해주게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약 한 18문항 정도 돼요. 17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20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한 약 18문항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8문항 중에서 총 60점 이상씩 합격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이제 2차 실기시험이 되겠고, 얘까지 합격을 해줘야지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여러분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당 20문항씩 해서 총 100문항이에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 공략을 해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를 틀리지 않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필기 공부예요. 필기 공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 공략해서 안 틀려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18문항 정도밖에 안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 공략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붙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기 공부를 할 때는 좀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짜놓고 공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그리고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오겠지 예상되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디 모 학원에서 요번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예상하는 게 예상 문제를 한 100문제 뽑았대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한 10개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 전체 18개 중에 10개를 맞았다? 그래도 6점이 안 넘어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실기는 예상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진짜로 큰일 나요. 그리고 예상했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8개 중에 10개 맞았다는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하고 다르게 기존에 했던 문제를 똑같이 내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신규 문제라고 하는 게 나오고, 혹은 기존에 했던 문제들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관연도 예전에 나왔던 것만 집중 공략했을 때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기 공부와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이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실기 준비에 있어서 우리 실기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봐보겠는데요. 실기 공부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필기 시험을 보고요. 자,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가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을 보기까지가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그런데 실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우리가 직접 다 말도 써야 되고 계산 과정도 전부 다 직접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솔직히 여러분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강생분들이 이 기간 안에 난 어떻게든 붙으려고 막 내가 시험 뭐 준비를 할 때 뭐 관연도 책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를 몇 번을 돌려서 준비를 해야지 해서 막 급하게 보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급하게 봤을 때 여러분 오히려 머릿속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기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내용을 딱 손을 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그거를 자, 습득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각자 자기만의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는 그 공부하는 속도 그거를 유지하면서요. 시험 보는 날까지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험 기간 언제까지 어디에서 얼마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난 얘를 무조건 얼마만큼 몇 번 돌려서 봐야지 이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강기 경력만 지금 이제 만으로 11년째인데 11년 동안 실기 공부를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했을 때 효과 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실기는 되게 특이한 점이요. 이것저것 많이 본 사람보다는 조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실기는 자, 많이 보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고 그러려면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속도를 유지하며 시험 보는 날까지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기를 받고 첫 번째 실기 공부할 때는 많이 준비를 못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이제 1회차 첫 번째 실기 시험에 이제 붙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실기 시험에 안 됐다. 그래더라도요. 내가 이미 앞에서 제대로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다음번 시험 볼 때 정도는 기간이 좀 이제 더 여유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 기존 했던 거에서 추가로 조금씩 해서 두 번째 실기 시험 볼 때까지는 이 지금까지 실기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회차,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실기 시험 때는 100% 붙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에 쫓기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손댄 내용은 완벽히 하자. 제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이죠. 실기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보다는 먼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용어나 개념 그리고 기초 상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 답을 쓸 수 있고 응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손댄 내용 완벽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 것만 완벽하게 공부하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실기 시험 볼 때 매번 신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데 뭐 어려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100점 중에 이 신규 문제가 40점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쉬운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이 신규 문제 중에서 이 신규 문제가 나는 지금 기사 실기를 준비하는데 뭐 전기 산업기사 실기 문제에서 나왔던 게 나온다든가 혹은 공사 쪽에서 나왔던 게 나왔다든가 혹은 뭐 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다른 과 자격증에서 출제됐던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조금 웃음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 전체 100점 중에서요. 내가 전기 기사라면 전기 기사 관연도 문제가 100점 중에 60점 밑으로 나온 적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딱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기사시험에 나왔던 거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다 만들어 놨으면은요, 무조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떨어진 사람이 뭐 어디 카페나 어디 학원에서 요번에 신규 문제로 어디 쪽에 뭐 전기산업회사 다른 곳에서 나왔다라고 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줄 알고 전기산업기사나 뭐 공사나 막 그런 문제, 그런 것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더욱 합격권과 멀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기기사면 전기기사 것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뭐 산업기사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 핑계예요. 내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에다가 다른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핑계 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거만 완벽하게 공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이해와 암기의 습관화. 여러분들 포인트 이해. 우리가 각각의 뭐 내용보다 중요 개념 같은 것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뭐 계산 문제 풀 때 이 공식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얘를 쓸 때 주의할 점이 뭔지,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의 습관화. 여러분, 자, 우리가 2차 시기는 다 주관식이라고 했었죠. 계산 문제도 다 계산 과정 써야 되고 말도 다 써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뭐야 되겠어요?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를 습관화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역시나 이 암기할 때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포인트, 그 중요 단어들 같은 것들을 잘 잡아서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에 대한 장점을 쓰세요라고 하는데, 그 장점에 효율이 좋다 혹은 효율이 좋을 것, 자, 그리고 효율이 높을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효율이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를 공부할 때 효율이 좋을 것 혹은 효율이 높을 것, 둘 중에 좋을 거로 써야 될까 높을 거로 써야 될까, 이런 거 갖고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포인트 이해와 그리고 암기 습관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으셔야지, 그래야지 실기 합격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는 거고요. 제대로 돼 있다면 이런 그 내용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도 문제까지 풀으셨다면요, 여러분들 100% 합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많이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거 우선, 그러면서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 혼자 공부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해 안 되거나 놓치거나 그런 포인트 잡는 걸 못하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필기에서의 그 시험의, 필기 공부의 중요한 점, 수업에서의 중요한 점은 그 기초 개념 잡는 거랑 어디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고요. 실기 공부에서, 실기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이해와 얘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요, 수업을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강의받아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우리 이 과정은 1987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 이때까지의 지금까지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됐던 그 모든 문제 유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말을 바꾸거나 숫자 바꾸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대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관연도 문제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시는 것보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는 어디가 중요하면 얘의 내용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그런 응용력을 문제 유형을 통해서 배우시게 된다면 얘 조금씩 바뀌는 거야 당연히 풀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모든 시험 문제 유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 유형에 대한 자, 정확한 이론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자, 2017년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2018년도, 2019년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문제풀이와 그 자료가 또 제공이 돼요. 우리가 이제 마냥 그 정규반식의 그 교재, 이론 문제 이런 것만 보시면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실제 시험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게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16년도 이후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희가 그 별도로 시험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의 같은 걸 또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시험 보는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강의받아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전기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자, 이 과목은 총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시험지에는요, 과목 분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데 자, 일단 수변전 설비가 있어요.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집같이 이런 작은 건물이 아니라 빌딩 큰 건물에서 자,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때 뭐 220V, 380V 이렇게 작은 전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6600V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높은 전압이 와요. 그럼 이때 이 높은 전압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빌딩 안에 각각의 필요한 곳에다가 이 변압기를 달아서 전압을 낮춰가지고 필요한 데도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전압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변전이라고 하죠, 변전. 그리고 전기를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수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전기를 받을 때 우리 건물에 얼마만큼의 큰 전기가 들어오는지 이걸 알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냐? 뭐 전압계도 달아야 되고 전류계도 달아야 되고 전력계도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선로에 번개가 쳐가지고요. 그 번개가 우리 건물 안에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피레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혹은 어딘가에서 뭐 단락사고라든가 지락사고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런 사고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차단기나 개전기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수변전 설비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설비 총체라고 하는 것은 수변전 설비 이외에 다른 각가지 전기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총 망라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가 이제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다양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특히 더 중요하게 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PLC라고 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전동기가 한 대가 있는데 내가 이 전동기를 여러분들 그 전기실이 있고 우리 전동기가 있는 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전기실 안에 전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전동기를 전기실에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그 전동기 있는 데 가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기실에서 거기서 제어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얘를 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얘 바로 돌아가고 뭐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뭐 한 10초 있다가 꺼지게끔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회로도를 짜가지고요. 그거를 도표화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퀀스 내지는 PLC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발. 우리가 이제 전기 도면이라든가 이런 시퀀스 회로도에 각가지 전기 기구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을 때 이거를 실사로 그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간략하게 돼 있는 그런 그림들을 넣어놨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 설계. 여러분들 우리 그 어딜 가나 건축물에는 모두 조명이 들어가죠. 근데 이때 그 조명, 뭐 필요한 등수라든가 필요한 밝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바로 조명 설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 테이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보고요. 뭐 전선의 굵기라든가 전선관의 굵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표를 보고 찾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 스펙이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감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2016년도 1회부터 새로 우리 실기시험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얘를 막 짓는 게 아니라 얘를 지을 때 우리 그 정해놓은 법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며 이때 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시험화한 것이 바로 갑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전기설비 총체고요. 그 다음에가 수변전과 시퀀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문제가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나는 전기 설비 총체하고 전기 수변전 설비하고 시퀀스 PLC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도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실기는 여러분 문항수가 적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상해서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은 다 손을 대고 정확하게 내 거를 만들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시험 본 적이 있었는데, 사상초유로 그 전기기사 이 실기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었어요. 62%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근데 제가 좀 아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얘가 그래도 공부 좀 웬간히 좀 하는 애였는데, 얘가 시험 보기 전에 이 조명 설계라는 파트 요거를 그냥 안 보고 갔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근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조명 문제는 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기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시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그 시험 난이도가 낮은 거 쉬운 건데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거 틀려가지고 58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 문제가 5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기는요. 시험 보는 날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가면서 보는 거고 일부러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봐야지 이런 예상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전기기사 실기 이 과목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전기기사 실기 공부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우리 실기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 볼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으시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 가서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보기보다는 미리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미리 공부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자, 우리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자, 우리 일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채점 사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일단 일반 시험에 대한 것부터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문제지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험 문제지 총 면수, 문제 번호, 순서,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험 번호 및 성명을 답안지에 기재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첫 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한 장을 이제 딱 넘기시게 되면은요. 그 상단에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 및 답안지에서 2000 몇 년도 기사 제 몇 회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 이렇게 놓고선 종목이 나와 있고 시험 시간 나와 있고 배점, 문제수, 형별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여기 성명과 수험번호와 감독 확인이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 성명하고 수험번호 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름하고 수험번호를 써 놓으셔야 된다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험지 상단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 자,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메모지 사용 등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일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 자격 정의에 검정에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일할 때요. 대학교 4학년인데 전기기사 준비하는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손에다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간 거예요. 갖고 이제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이 학생 옆에 지나갈 때 이 학생이 긴장하고 떨다가 이걸 떨어뜨렸어. 그거를 시험 감독관이 주웠습니다. 그럼 딱 봐도 이게 커닝 페이퍼인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 3년 동안 시험 정지됐어요. 여러분,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막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이제 막 취업 같은 거를 막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자격증을 3년 동안 못 따. 그럼 그만큼 인생에서 여러분 보다 더 자격증 취득해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걸 못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부정행위 같은 거는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장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장된 메모리를 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시 협조해야 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을 사용하여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우리 이제 공학용 계산기 근데 그거만 이제 시험장 갈 때 가져가시는데 여러분 뭐 되게 좋은 거 막 액정 크고 뭐 비싼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분수 계산 잘 되는 계산기,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추천으로는 이제 보통 카시오 거를 많이 쓰는데요. 한 2만 원 정도, 뭐 2만 원 밑에 정도, 그 정도 선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카시오 뭐 직원은 아닙니다. 그냥 써보니까 그게 제일 좋았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및 스마트워치 등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꺼가지고 뭐 가방에 넣으세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아예 핸드폰을 걷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도 이제 그 우리 부정행위에 쓰이기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지참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및 답안지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싫어. 그죠?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 실기시험 보고 나서부터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뭐 인터넷 카페랑 카페 다 돌아다니고 보고 여기저기 학원에다가 문의 전하고 글 남기고 합니다. 뭐 나 이렇게 시험 봤는데 이거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기 시험장 가서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썼고 그리고 그 약간의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손실이 20%로 감소했다와 20%가 감소했다는 서로 다른 말이죠. 로와 가짜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근데 시험장 가서 내가 로로 썼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가라고 쓴 것 같아서 이거 막 문의할 때 막 가라고 써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선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보시고 나서 내가 나 이번 시험은 진짜 확실하게 100% 떨어진 것 같아. 이러시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번 실기 준비를 시작하시면 돼요. 바로. 아시겠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시고 바로 시작하는 게 낫고 아니야. 나 이거 확실하게 붙은 것 같아. 그러시면은 여러분 더 이상 요거 뭐 시험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공부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는 이제 우리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면서 못했던 것들을 하시거나 떨어진 것 같으시면 혹은 간당간당 하시다면 실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시다 보면은 저희 강의바다에서요. 그 회차 실기 시험 문제에 봤던 내용들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복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해드리고 자료를 공개해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용하게 잘 계시면 돼요. 못했던 일을 보시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7번째 이제 우리 복합형 시험의 경우 시험의 과정, 필답형, 작업형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채점 대상 제외됩니다. 이건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자격증 중에 우리가 이제 1차 필기가 객관식이고요. 2차가 실기 필답형 주관식이고 3차 작업형 하는 게 있고요. 혹은 1차가 필답형이고, 그러니까 객관식이고 2차가 작업형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업형이라고 한 게 없어요. 우리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국가기술 자격 시험 문제는 일부 또는 전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품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합니다. 우리랑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채점사항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1.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 계산식 포함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되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하며 흑색,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문항은 빵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흑색 아니면 청색 펜만 쓰세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사람이요. 파란색 볼펜으로 공부하면은 머릿속에 좀 더 잘 남는다라고 한 얘기를 TV 어떤 프로에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한테 이득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2번째.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빵점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지를 받으시면은 이제 시험지 자체가 얘는 이제 답안지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답란과 계산 과정과 답만 써야지 여기에다가 이 문제 별표 어디 중요한가 밑줄짝 혹은 나 누군데 혹은 나 제발 좀 붙게 주세요. 이번 시험의 마지막에 이런 거 쓰지 마시란 얘기야. 그런 거 쓰면은 무조건 빵점 처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필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실기는 시험지 자체가 이걸 그대로 걷어가서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시험지에다가 중요하다 별표 표시, 밑줄짝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지를 받으시면 밑에 연습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란에다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 써보고 그 다음에 연습해보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기재해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 빵점 처리됩니다. 무슨 얘기냐? 계산 문제에선 계산 과정과 답이 있는데 답이 맞더라도 계산 과정 없으면 무조건 빵점 처리합니다.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실기 시험은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 외워봐야 다 필요 없어요. 계산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관연도 시험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계산 과정을 다 암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개념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값, 답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하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에 따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소수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기입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세요. 혹은 소수점 이하 버리세요. 혹은 소수 첫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혹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이런 말이 있으면 꼭 그거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없어도 소수점을 무조건 우리가 버리거나 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선의 굵기를 구할 때 여러분 그 전선의 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선 안에 있는 도체 굵기 이 단면적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선을 만들 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전선의 단면적 굵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전선의 굵기로 계산값을 구했지만 답 쓸 때는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얘보다 한 단계 위에 큰 정해진 것을 써주셔야 돼. 혹은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걸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변압기 용량을 구했지만 여러분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표준 용량을 선정하세요. 자, 그리고 얼마 값이 적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표준 용량을 써주셔야 돼요. 소수점 있는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의 단위가 없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단, 문제의 요구사항의 단위가 적었을 경우에는 생략돼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계산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단위란 얘기예요. 얘가 5라고만 써놨어. 그럼 얘가 5암페어인지 5볼트인지 5와트인지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위는 꼭 써주시되 문제의 단위가 주어졌을 때는 생략해도 된대. 근데 또 여러분 단위가 없으면 또 단위 꼭 써주고 단위가 있으면 안 써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언제 또 쓰고 언제 안 쓰고 막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습관적으로 무조건 단위는 써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는 무조건 쓴다라고 그냥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항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 항수만 채점하고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였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됐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특징을 5개 쓰세요 라고 했다 볼게요. 5개 쓰세요 라고 했다 볼게요. 그럼 내가 얘 5개 다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미심쩍어. 그래서 내가 2개를 더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쓸 때 자, 우리가 채점을 할 때 이 5항 물어보면 순서대로 5개만 채점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채점 안 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 답을 쓸 때 이 한 항에 뭐뭐 해서 뭐뭐 했고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썼는데 근데 봤더니 얘하고 얘는 맞았는데 얘는 틀린 말이야. 그럼 이거 뭐냐? 틀린 거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실기는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개수만큼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암기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공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자신감 있게 알고 있고 그거를 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불안하다고 이것저것 막 쓰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이것저것 많이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6번째 내용 봤고 자 마지막 7번째 답안 정정시에는 2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 되며 수정 테이프 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틀리면 2줄 짝짝 긋고 옆에나 밑에다 다시 써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밑에다가 이제 연습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습란에다 써보고 이제 써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습란에 막 써보고 이제 제대로 써보고 답에 쓸 때 답 쓰다가 또 잘못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 막 급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요. 샤프나 연필로 살짝 미리 써놓고요. 거기다가 볼펜으로 더 쓴 다음에 지우개로 슥슥슥슥 지웁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지우개를 써야 되겠죠. 돌덩이처럼 딱딱한 거로 지우다 보면 시험지 찢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슥슥슥 지운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수강생한테 했더니 이 수강생이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볼펜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에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럼 시험지에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보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거 아는 거 내가 봤던 거 이렇게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봅니다. 그래 놓고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빨리 먼저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푼 거에 대해서 볼펜을 옮겨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지우고 나서 이제 뭐해? 내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래도 좀 단축이 되고 시간 활용을 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채점상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로 인한 채점상의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당신들 책임이에요. 그냥 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7번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소문제로 다시 막 여러 개로 나뉘어. 뭐뭐 한 것은 뭐냐? 얘는 또 뭐냐? 얘는 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부분 점수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부분 점수. 만약에 얘는 맞고 얘 틀리고 얘 맞았을 때 이거 부분 점수 해줍니까? 부분 점수 없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이 시험제 유의사항에는요. 뭐라고 썼었냐면은 이런 소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분 점수는 대부분 줍니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말장난이에요. 대부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분 점수 줍니까 안 줍니까는 시험 채점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시험을 봤다면 부분 점수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이제 내 생각으로 채점해 봤을 때 이거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60점 훤히 넘는다. 60점 쑥 넘는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실기라고 하는 거 이런 자격증 준비를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만 잠자고 나머지 20시간은 거의 공부만 했어. 그런다고 붙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하다 붙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내 거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는 책만 붙잡고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붙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정확한 이해와 응용 요 두 개가 밑바탕이 돼야지, 그래야지 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수업을 들으신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하신 게 더 좋습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내용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막 어렵고. 그럴 때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 좀 하지 마세요. 합격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시간도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불필요한 시간이야. 저 같으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를 고민할 것 같아요.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식으로 내가 전부 다 써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문제에 따라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응용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나한테 이득이 되고 플러스 알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늘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내 거로 완전히 만들 수 있을까? 이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저희 강의바다에서요.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수업을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우리 전기 자격증 전문 우리 강의바다 홍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해주시고 그 열심히를 제대로 된 공부 방법에 맞춰서 해서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